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전직 집배원이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 선거 조작을 지시받았다고 폭로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대한민국의 6.3 대선은 완전한 사기였고 대선 결과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선거감시단의 최종 보고서가 미국 법무부에 정식으로 제출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만약에 USAID 자금 유입을 비롯해서 미국이 개입할 명분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라도 공식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경우 엄청난 파장이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이재명은 정통성을 절반쯤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이재명 본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격 추락도 불가피해집니다. 보고서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DNI죠. 국가정보국에도 방금 전 전달됐습니다. DNI는 CIA와 NSA, FBI, DIA, NGA 등 미국 내 18개 정보기관을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현재 국가정보국장은 툴시 게버드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대선과 관련한 최종 보고서를 어느 정도 차원으로까지 끌고 갈지는 아직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 민권국은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입니다. DNI는 한국 대선 부정 자체보다는 미국의 2020년 대선 중국 개입과의 연관성을 추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FBI가 현재 2020년 미국 대선 중국 개입과 관련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만큼 FBI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DNI 분석 결과 국가안보나 또는 미국 국내 선거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내부 메모를 작성할 수도 있고 또 보고된 위협이나 개입 정황이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해당될 경우 사전 통지 방식으로 해당 대상 또는 일반 대중에게 경고할 수 있는 체계도 있습니다. DNI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외교정책, 국내 법제 대응, 연방수사 등의 권고를 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필요시 의회 정보위원회에 브리핑되며 때로는 공청회나 전문보고서를 통해서 공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DNI의 주요 인텔리전스 보고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서 여론 형성 또는 정치적인 대응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은 미국의 정부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과 또 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트럼프의 책사인 스티브 배넌과 고든 창 등도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최종 보고서는 미국 행정부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한국의 지난 대선이 중국이 개입한 전면적인 선거 절도였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가운데 미국 정부의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한국 내 급진 좌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 존재하는 중국 사이버 거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민주주의 수호란 측면에서 이재명의 독재화 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고서는 이재명이 현재 대규모 대중운동 진영을 J6화하려는 조치를 급속히 실행 중이며 그 대상에는 정치인, 선거감시 시민활동가, 목회자 및 기타 선거 정당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J6화 시킨다는 표현은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사태 당시 1월 6일이면 January 6th incident 이렇게 얘기하는데 줄여서 J6. 그래서 J6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인데 정치적 이슈나 논란을 의도적으로 폭동이나 내란 음모 같은 프레임으로 몰아간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안이나 시위를 J6 사건처럼 극단적 폭력 사태나 민주주의 위협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빌미 삼아서 정치적 탄압이나 여론전을 펼친다는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막 시작된 이재명의 내란 특검은 문재인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5년 내내 보수 진영을 몰살시켰듯이 이재명 역시 내란 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무지막지한 정치 보복이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보고서가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현 조셉 윤 주한 미국 임시대사가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력해서 선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적극적인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USAID 자금이 중앙선관위와 A웹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을 전면 수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만약에 이 부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대북 송금 800만 달러와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이재명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처럼 보고서 내용 가운데 미국이 민감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선거 관련 부정 지시에 관여했다는 폭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전직 집배원이 SNS에 폭로성 댓글을 남기면서 우체국이 부정선거를 하는데 집배원을 상당히 잘 활용했다. 우정사업본부가 망하길 바란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내부 실태를 고발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폭로자의 글은 우편물 수거 단계에서부터 관리까지 상당한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장난을 치는 것 같지는 않고 우체국 내부 인물이 작성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점에서 실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폭로 글들이 하나둘씩 모아진다면 진실에 접근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집배원들의 구역마다 우편 수거함이 대부분 하나씩 있는데 평소에는 일반 우편, 등기 이런 것들을 전부 숫자를 세워서 우체통 안에 있는 바코드를 찍고 개수를 전산 입력해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확인이 귀찮아지니까 바코드를 아예 폰으로 찍어놓고 2, 3일에 한 번씩 우체통을 수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적발되면 강제사직이라고 하는데 종종 봐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사전투표 용지는 다른 우편물이랑 달리 분리해서 숫자를 세워서, 그러니까 전산상으로 다른 우편물이랑 분리해서 개수를 입력하라고 했고, 하루라도 빠뜨리면 예외 없이 강제 사직시킬 것이고 외부에도 발설하지 말라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이상한 명령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전투표 용지 숫자 카운팅과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폰과 PD의 업무폰을 철저히 구분해서 사용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2022년부터는 명령받은 문자와 기록이 남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삭제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우체국이 집배원들에게 무슨 이상한 일을 지시했기에 지시받은 문자 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을까요? 글쓴이는 유사시에 대비해 모든 기록 삭제를 강제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개인폰 말고 PDA랑 업무폰에다 명령문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삭제를 지시했을 것인데 강제로 포렌식을 시켜야 된다. 곧 있으면 기종을 바꿀 시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글이 온라인에 게시된 시간이 지난 22일 오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정사업본부 측은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폭로글이 스모킹건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스모킹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수상한 지시들이 있었고 심지어 문자 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라는 이해 못할 지시까지 있었다고 하니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우정사업본부는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이 중앙선관위를 중국의 사이버 거점이라고 지적해도 선관위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우정사업본부 역시 체계적인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함구로 일관할 경우 의혹은 갈수록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